안녕하세요. 이규영의 10분 수학 시작합니다. 오늘은 파푸스의 정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파푸스의 정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파푸스의 정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아하, 한 가지 말이 빠져 있네요. 파푸스의 무슨 정리죠? 네, 중선 정리입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공식이 이렇게 되죠. ABC가 있고요. 삼각형 ABC에서 중선을 내리고요. 요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하면 공식 뭡니까? 공식을 외울 때, 도형에서 공식을 외울 땐 대부분 이미지로 외우는 것이 편합니다. 즉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의 2배다. 한 번 더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BM 제곱의 2배다. 식으로 쓸까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요거 C입니다. AM의 제곱 더하기 BM 제곱의 2배다. 이렇게 외우면 편합니다. 물론 BM 제곱 자리에 CM 제곱이 들어가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공식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삼각형이 주어지고 무게중심이 주어졌습니다. 무게중심도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중선의 교점이므로 어떤 느낌이요? 파푸스의 중선과 무게중심의 중선이 연결되는 지점에 있겠죠. 연상입니다. 그러면 자,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서 2대 1인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 요걸 M이라고 놓을게요. 요 길이는 2가 되고 2대 1인이 요 길이는 6이 되고 2대 1인이 요 길이는 4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변 BC의 길인데요. 파푸스의 정리에 의해서 BM을 X라고 놓고 우리가 구하는 걸 EX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 갑시다. 6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2배에 2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자, 36 더하기 16 2배에 4 더하기 X제곱. 뭐 계산을 할 수 있겠죠. X 구한 다음에 마무리는 할까요? 52니까 26 나누기 2를 해주면 26이고요. 4 더하기 X제곱. X제곱은 22가 돼서 X는 루트 22 한 4점 몇이 되는 정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2X는 2루트 20이라고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유형 살펴보죠. 우리가 이 제곱이 없을 때는 이 문제 유형 기억나실 겁니다. P가 X축 위에 있을 때 AP 더하기 BP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A든 B든 하나를 X축에 대칭해서 둘 중에 하나의 점을 X축에 대칭해서 그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요. 제곱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요 P 좌표를 뭐 A, 0이라고 놓든 아니면 x, 0이라고 놔서 요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2배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2배의 y 제곱 뭐 플러스 뭐 해서 x가 알파 요 점을 x라고 놓을게요. x가 알파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요. 요 식을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봤을 때 파푸스의 중선 정리의 좌변의 내용이 떠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지금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중선을 하나 긋니다. 요걸 M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AM의 제곱 더하기 PM 제곱의 2배가 되는데요. A, B라는 점이 정점이므로 M 값도 구해줄 수 있어요. M 값도 요 길이는 정해진다는 거죠. 상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요 길이가 최소일 때를 구하면 됩니다. 이 길이는 상수니까 A, B점이 정점이고 AM의 길이는 정해진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요 PM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걸 하고 싶어요. 그건 어렵지 않죠. M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M 좌표의 Y 값이 MP 값의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시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요 P점을 x, 0이라고 놓고 식을 정리하면 x에 대한 2차식이 나와서 최소값 구할 수 있습니다. x가 얼마일 때라는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x가 알파일 때 최소값 나옵니다. 그 알파 값을 사실은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A, B, 선분 AB의 중점을 구해서 파푸스의 정리를 사용하면 요 P점이 요 M에서 X축에 내리는 수선의 발일 때 최소가 이 주어진 값이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도 두 번째 유형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P점은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합니다. P점은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고요. A, B점은 정점입니다. 정해져 있는 점입니다. 이럴 때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값 구하라. 물론 최대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역시나 이 모양에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에 좌변의 모양이 떠올랐다면 좋습니다.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두면 P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의 2배가 됩니다. 이때 자꾸 중요한 게 뭐냐면 P가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PA도 변수고 PB도 변수가 됩니다. 둘 다 변하는 점이라는 거죠. 변하는 값이라는 거죠. 그런데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사용하면 AM의 길이가 상수가 돼요. A, B, M 모두가 다 정점이기 때문에 AM이 상수가 되고 결국 우리는 PM의 길이, 이 식에서는 PM의 길이가 최대값을 좌우하는 하나의 변수가 된다는 거죠. 이건 쉽지 않습니까? 원의 중심을 기준점으로 놓고 원의 중심에서 M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주면 즉 P가 이 점에 있을 때, 그래서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지금 주어진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시요. 이 길이는 P가 요 P 스타점에 있을 때 P 스타 M의 길이는 5M의 길이에서 반지름을 빼면 됩니다. 2배의 P 스타 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을 하면 되는데 AM의 제곱은 구할 수 있죠. P 스타 M의 길이는 5M의 길이에서 R을 빼면 되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여기다 구체적인 숫자를 넣지 않는 이유는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라는 뜻이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요. 자, 정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PA의 제곱 더하기 PC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파푸스의 정리 좌변에 있는 모양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AC 중점을 M이라고 놓고 변수를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식은 뭐랑 같냐면요. 2배의 P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과 같습니다. 물론 정삼각형의 길이는 뭐라고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A라고 주어지면 A라고 쓰면 되고요. 이때 요 길이는 2분의 A가 되겠죠. AM의 길이는 2분의 A로 정해집니다. 즉 상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PM의 길이가 최소일 때입니다. 이 길이가 최소일 때 P는 어디 써야 되냐면요. 위에 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 위치, 즉 P 스타 위치에 있으면 됩니다. P 스타 위치에 있으면 요 길이가 최소가 되겠죠.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고요? 네. 60도니 2대 1대 루트 3을 이용해서 이게 2분의 A면 요 길이는 4분의 A가 되고요. 요 길이는 4분의 루트 3 A가 돼서요.
4분의 루트 3a가 돼서요. 요 자리에 pm 자리에 4분의 루트 3a를 집어넣고요. am 자리에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답이 될 겁니다.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넣지 않은 이유를 알 겁니다. 구조를 보면 됩니다. 구조를 이걸 봤을 때 파프스의 중선 정리가 떠오르고 파프스의 중선 정리가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변수 2개짜리를 변수 하나짜리로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거. 파프스의 정리는 이게 활용 문제에 들어갔을 때 변수가 2개 있는 문제를 변수 하나짜리 문제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예, 오늘 파프스의 중선 정리 활용에 대해 살펴봤고요. 만족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